안녕하세요, 팁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차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 세부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고래상어 포인트로 가는 투어를 소개합니다. 거북이와 정어리 떼까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오후 8시 5분에 출발해 세부에 11시 30분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601편을 예약했습니다. 이코노미지만 모닝캄 찬스로 프레스티지 라운지에 방문했어요. 리뉴얼되고 나서는 처음 방문하는 건데요. 좌석도 훨씬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음식이 정말 괜찮아졌더라고요. 새벽에 바로 프리다이빙을 해야 하기에 술은 안 마셨지만 두둑히 먹고 출발합니다. 첫 번째 팁을 말씀드리자면 환전은 세부공항 1층에 있는 HSBC ATM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팁은 ATM 바로 옆 화장실에서 안에 수영복을 미리 입는 것입니다. 로컬페이지 차량을 타면 좌석에 물, 초코바, 목베개, 담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페이지 제휴 환전소에 들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부공항보다 환율이 조금 나을 뿐 관광객들로 가득한 보홀섬보다도 환율이 안 좋습니다. 여기서 환전하는 건 비추합니다. 환전을 마친 뒤 필리핀의 상징인 졸리비에 왔어요. 졸리비는 솔직히 맛을 기대하면 안 되고 필리핀에 온 기분을 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졸리비 매장이 곳곳에 있는데 기사님께서 알아서 가장 사람이 별로 없는 지점으로 가시더라고요. 기사님께도 식사를 권했는데 극구 사양하시다가 저희가 계속 권하니 얌버거와 아이스티를 선택하셨습니다. 저희는 스파게티와 함박, 치킨이 다 있는 메뉴와 추가로 버거 2개를 더 주문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뭐야 이거? 기사님께서는 자기가 수줍은 성격이라 따로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친해지길 바래. 제가 10년 전에 마닐라에서 졸리비 스파게티를 먹었을 땐 완전 급식 스파게티 맛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자극적인 소스 맛이 나더라고요. 치즈 얌버거는 야채가 없는 프랜차이즈 기본 버거 맛입니다. 졸리비를 빨리 해치운 뒤 4시경 오슬롭에 도착했고 패스트트랙 관광객 중에서는 1등이었습니다. 투어 사전 안내문에 오슬롭은 빨리 도착하면 좋다고 해서 서두른 건데 이렇게까지 일찍 도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화장실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미리 가두시면 좋습니다. 세부 보홀 여행 통틀어 가장 열악한 화장실이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약간 밝아졌다. 항공기와 오슬롭 오는 차 안에서 쪽잠을 자지만 여전히 졸려서 비몽사몽인데요. 2분 컷으로 진행된 안전교육도 듣습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고래상어한테 지나치게 가까이 가지 말고 만지지도 말자입니다. 반나절 전엔 서울에 있었는데 갑자기 생판 모르는 바다 앞에 있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네요. 일출을 보니 곧 들어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여행은 남편과 제 여동생 이렇게 3인팟으로 진행됩니다. 입수 직전엔 가이드 차량에 웬만한 짐을 다 놓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호핑 투어 같은 배가 아니라서 어차피 들고 못 타요. 지금 이 영상은 오슬롭 고래상어 가이드께서 찍고 계세요. SD카드는 관광객이 각자 준비하면 로컬 페이지에서는 준비한 액션캠에 카드를 넣고 오슬롭에서는 그 액션캠을 고래상어 현지 가이드한테 전달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한 타임에 여러 대의 배가 한 번에 출발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패스트트랙이든 패스트트랙 1등이든 오슬롭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보홀 고래상어 투어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 고래상어 투어는 도떼기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에 승선할 때는 모두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지만 자력으로 뜰 수 있는 사람은 중간에 벗으면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고래상어가 보이더라고요. 그 크기와 스피드에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가까이 오더라고요. 여러 척의 배에 수십 명이 한 번에 물에 둥둥 떠 있어서 수면에서는 고래상어를 식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께서 지금이라고 들어가라고 하면 그냥 머리 박는 느낌으로 했어요. 바닷물에 적응한 뒤에는 구명조끼가 불편해서 벗었습니다. 가이드가 카메라 보라고 해서 저는 고래상어가 이렇게 가까이 온 줄도 몰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체지방이 많아서 물에 둥둥 뜨기 때문입니다. 오슬롭에서 따로 장비대여는 하지 않으니 핀이나 웨이트가 있는 다이버께서는 챙겨오시면 됩니다. 특히 오리발은 대여하지 않아도 개인 소장 오리발은 착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 3명 중 유일한 아이다2 자격증 소지자인 남편은 가장 깊은 곳까지 잠수한 영상을 남겼네요. 저는 바다에서 프리다이빙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아직 너무 무섭고 고래상어도 무서워서 대충 허우적거리는 영상만 남겼어요. 가이드께서 3명이 한 번에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셋 다 프리다이빙 초보라서 타이밍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고래상어는 봐도 봐도 신기하게 생겨서 필리핀에 오신다면 한 번은 구경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래상어 투어는 한 타임당 20분 정도인 것 같고 다 같이 들어간 것처럼 나올 때도 한 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수십 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야외 샤워장에서 대충 겉만 헹군 뒤 다음은 오슬로 바로 근처에 있는 투말로 포포로 갑니다. 저는 3명만 움직이는 단독 투어를 신청했기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날 내내 1등으로 움직이자는 마음으로 빨리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투말로 포포 오픈 시간인 7시보다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But mostly open not 7 a.m. 6:40 or 50. 몰랐는데 폭포까지 오토바이로 이동해야 하더라고요. 막판은 멀쩡한 척 했는데 이번 필리핀 투어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투말로 포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높은 폭포수에 에메랄드빛 계곡물이 장관이고 절경이었습니다. 1등으로 도착했기에 아무도 없는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야, 미쳤다. 저는 지친 물미역 상태라 예쁘게 나오는 것보다 기록용으로 찍었어요. 근데 가이드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찍어주시더라고요. 와우. 추운 계곡물이라 남편 먼저 정수해 보냈는데요. 크지 않은 계곡이지만 사진 스팟이 여러 곳이더라고요. 가이드님께서 꼼꼼히 챙겨준 덕분에 결과물을 떠나 일단 남기긴 남겼습니다. 그리고 닥터피쉬로 폭포 관광의 대미를 장식했어요. 맛집이죠? 맛집이죠, 지금? 맛집이죠. 인스타 맛집이 왔어요. 간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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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발이 많이 더러웠나봐. 아니야, 쟤도 만만치 않아. 각질이 없어서 물고기들이 안 모여들면 어쩌지 걱정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폭포 입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오르막의 폭포 입구로 돌아갑니다.
오르막이라 들어올 때보다 속도를 높이시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잠이 다 깼습니다. 간식을 먹기 위해 로컬페이지 베이스 캠프에 왔어요. 발리 느낌이 나는 외관이에요. 예쁘다. 우와. 그리고 물놀이한 한국인이 꼭 먹어야 하는 라면이 제공됩니다. 이건 따로 돈 내고 주문한 음료인데 망고 주스는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모알보알 투어 전 간단한 안전교육 영상을 수강했습니다. 중국 모알보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고 포인트입니다. 먼저 페스카도르 섬에서는 다양한 해양 생물과 장소에서는 약 30분씩 머무르며 교육장과 멀지 않은 곳에 보트 정박장이 있습니다. 하늘색과 멀리서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오슬롭과 마찬가지로 입장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은데 관광객들은 멍 때리며 풍경이나 구경하고 있으면 됩니다. 보홀은 4월, 5월이 날씨가 제일 좋은데요. 5월은 가정의 달로 여행 수요가 많으니 저처럼 한산한 환경에서 여행하고 싶다면 4월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다에서 스노클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사장보다 이렇게 바닥에 해초, 산호로 뒤덮인 지역이 물고기 맛집이잖아요. 이쪽이 다 그런 지역이라 벌써 군침이 싹 돌았습니다. 저희는 단독 투어를 예약했기에 3명이서 보트 탑승했는데요. 보통은 조인 투어로 예약하실 텐데 그때는 예약 상황에 따라 탑승 인원이 달라지겠습니다. 내려봐. 보트 엔진이 시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셋을 주세요. 얼마나 시끄러울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잠깐 볼륨 조정 없이 들려드릴게요. 물이 금방 깊어져서 짙은 청록색이 됐습니다. 남편과 동생은 멀미 체질이라 투어 전 미리 멀미약을 먹었는데요. 멀미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어 전에 꼭 멀미약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 첫 번째 스팟인 페스카도르 섬이 보입니다. 세부 보홀 투어 통틀어서 잔잔함과 수중 환경을 모두 고려했을 때 초보 다이버에게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느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진을 건져보겠다고 래시가드와 레깅스를 벗고 비키니로 수영을 했는데요. 해파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웬만하면 피하면서 하겠는데 여기는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이 루트로 관광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스팟부터 수영복만 입고 수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스카도르 섬에서는 영상과 사진도 많이 못 남기고 준비운동 수준으로 짧게 감상하고 나왔어요. 다음으로는 정어리와 거북이 스팟으로 왔습니다. 이런데 물고기 떼와 거북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연안의 보트를 정박하더라고요. 와, 근데 물에 뛰어들자마자 정어리떼가 보입니다. 한치의 과장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고 가만히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정어리떼 스팟에 가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가이드님께서도 매우 운이 좋다고 하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어리떼 스팟으로 더 유명한 보홀 나팔링에 갔을 때 정어리가 없었는데요. 로컬페이지 보홀 가이드뿐만 아니라 돌조비치 다이빙샵 직원도 몇 개월째 정어리가 안 보인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집 나간 정어리떼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확실히 저보다 깊게 오래 들어가죠. 그래도 세부나 보홀 여행 전에 저처럼 아이다 원 자격증이라도 취득하고 오시면 수중 환경을 감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프리다이빙을 전혀 안 배웠다면 저도 구명조끼를 입고 스노클링만 했을 거예요.
극심한 물 공포증이 없다면 아이다워는 당일 취득도 가능한 수준이니 편하게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동생도 저를 따라서 래시가드를 벗었는데 래시가드만 벗어도 앞서 페스카도르 섬에서보다 훨씬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파리는 못 봤으니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가이드님 말로는 거북이가 많은 곳에는 해파리가 적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직 잠수 초보라서 수업에서 배운 기초대로 수직으로만 들어가는 중입니다. 정어리대가 계속 근처에 있는데 가이드분께서 계속 저기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라 알려주시는데 늙은이들은 점점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초보 3명이서 타이밍 맞춰서 같이 들어가려니까 NG를 많이 내면서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분들께 먼저 다음 스팟으로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정어리대 스팟에서 바로 수령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거북이 스팟이 있습니다. 수심도 훨씬 얕아져서 초보 다이버나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거북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북이가 사람을 봐도 빠르게 도망치지 않더라고요. 수심이 얕은 곳이라 거북이와 닿지 않기 위해서 많이 조심했어요. 모알보알 거북이 스팟이 보홀 거북이 스팟에 비해 물이 탁하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보홀 발리카사 거북이 스팟은 수심이 훨씬 깊어서 스노클링만 하면 거북이가 수면 호흡을 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 멀리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노클링만 할 경우 오히려 보홀 발리카삭보다 세부 모알보알이 거북이를 가까이서 보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가이드님께서 불가사리를 지어주며 또 사진각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래서 모알보알이 유명하구나 깨닫고 갑니다. 다음에 세부 여행이 온다면 모알보알은 꼭 다시 올 거예요. 처음 탑승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이드께서 마지막으로 배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어주신다고 각자 한 명씩 보트 끝으로 불러내셨어요. 다시 알려드리자면 비행시간 4시간 동안 쪽잠 자고 새벽부터 다이빙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남은 체력을 다 연끌해서 웃었습니다. 한 번 더. 바이바이. 로컬 베이지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 샤워부터 했습니다. 로컬 베이지가 다른 투어 업체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으로 알고 있는데 깔끔한 시설과 잘 교육된 가이드분들이 계시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요. 수양 후에 먹는 맥주. 점심 도시락도 정말 예쁘죠? 저는 세부와 보홀에서 모두 로컬 베이지 투어를 이용했는데 보홀보다는 세부 점심이 퀄리티도 좀 더 좋고 맛있습니다. 마음껏 맛있었고 이거 숙성 잘 됐다. 물놀이를 다 끝낸 뒤 마시는 산미구의 맥주 맛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세부 투어 이후 바로 보홀로 가는 페리를 탑승해야 했기에 단독 투어를 예약했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인 결과 12시 30분경에 오슬로 모알보알 투어를 끝냈어요. 저희처럼 세부에서 바로 보홀로 이동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구에서 그랩을 타고 세부시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적기 세부 인천 노선은 새벽에 운항하기에 많은 분들께서 세부 보홀 여행 마지막 날은 저렴한 1박 예약이나 데이 유즈를 선택하실 텐데요. 저는 막탄섬 대신 세부시티를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세부 최대의 야시장인 수구보 야시장을 구경하기 위해 이 호텔을 선택한 건데 제가 투숙한 월요일은 야시장 휴일이라고 해서 그냥 세부시티에서 0.5박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0.5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야시장 구경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야시장은 세부의 판교라고 할 수 있는 IT파크에 위치해 있어 치안도 좋은 편입니다. 제가 1박 예약한 호텔은 세다 센트럴블록 세부입니다. 체크인하는 호텔 로비는 5층에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디럭스룸 1박 13만원에 예약했어요. 객실 내부는 신라스테이나 롯데시티호텔 같은 유명 4성급 호텔처럼 깔끔한 느낌입니다. 셀카존 9층 902호 기준 풍경은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가구나 집기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도 깔끔하고 물도 잘 내려가고 보호랩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17층엔 작지만 헬스장도 있어요. 헬스장 바로 옆에는 시티뷰 배경의 루프탑 수영장도 있는데 저는 보홀에서 매일 바다 수영을 질리도록 했기 때문에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다 센트럴블록 세부시티 5층에서 바로 아얄라몰과 연결된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 지점은 더 남쪽에 있는 아얄라몰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작고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야시장 휴무가 더 아쉬웠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얄라몰 센터 세부에 비해 한국인 관광객도 훨씬 적은 편입니다. 우리랑 똑같아. 청계탕. 우와. 몰 구경을 했는데 한식당이 없어서 아쉬운 대로 일식당에 갔습니다. 긴급 속보. 산미구애보다 레드홀스가 더 맛있는 것 같은. 치킨 남반과 앙카케 카츠를 주문했는데 진짜 일식이라기보다는 뭔가 필리핀 느낌이 많이 가미됐지만 너무 배고픈 상태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후식으로는 지나가다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갔는데요. 초콜릿 피스타치오 밀크를 주문했어요. 120. 피스타치오의 흔적. 섭섭. 잘 안 섞인다. 일단 먹어봐. 피스타치오 맛이 느껴지고 초코맛도 느껴지고. 꽤 맛있다. 아얄라몰 지하에 대형마트가 있어서 보홀에서 미뤘던 쇼핑 겸 페소 털기를 하러 갑니다. 사내 모양이야. 와플? 와플이래? 뭐지? 마트 한켠에 이렇게 건망고 매대가 있습니다. 제콜도 좀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팔더라고요. 세부마트가 좀 더 싸긴 한데 굳이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산미구엘보다 제 취향인 레드홀스 맥주도 2개 담았습니다. 생각보다 약소하다. 생각보다 망고를 별로 안 샀어. 약간 다 찍먹하는 거, 그치? 마지막으로 세부시티의 퓨전 한식 맛집을 소개해드립니다. 여기는 한국에서 영업했어도 맛집으로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위치는 호텔에서 10분 정도 걸어야 하지만 이 근방에 직장인들이 많아서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김치볶음밥은 당장 여의도 판교에서 팔아도 될 정도로 맛있습니다. 필리핀 음식이 물린 분들께서는 꼭 드셔보세요. 이 식당에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김치볶음밥과
필리핀 대표 국수 요리인 판sit, 감자 뇨끼를 주문했어요. 이번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홀 호텔과 발리카샤 투어 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